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과 살고 있는 60대 여성 유 씨. 유 씨에게는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전 유 씨가 20살을 갓 넘겼던 때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아들을 낳은 건데요. 알고 보니 그는 유부남이었고 유 씨는 1살 아들을 아이 아빠에게 보내고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유 씨는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고 평온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1년 전쯤 40년 전 헤어진 아들이 유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유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인지청구를 해 친자로 인정받고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유 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아들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유 씨는 이대로 남편이 남긴 재산을 40년 만에 나타난 혼외 아들에게 상속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한 언론에 이 소개된 사연을 소개를 할까 하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수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성의 얘기인데, 얘기를 좀 풀어보죠. 네, 일단 5년 전에 그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슬하에 2 자녀가 있고 그 결혼 생활 내내 뭐 평탄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여성에게는 그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40년 전 이 20살 갓 넘긴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났었고 그 남자와 뭐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거에 들어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었고 유부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지금 뭐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지금 이 여성과 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됐었고요. 임신을 했을 때도 뭐 큰 의심 없이 있다가 결국 아이를 출산까지 했는데 이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결국 그 아이를 본인이 키우고 싶었지만 이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남자에게 아이를 보냈었고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시절이잖아요. 우울하게 보냈었는데 다행히 몇 년 지나고 나서 얼마 전 사별한 남편을 만나서 아주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편에게는 내가 예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 자녀들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말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누구나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 오늘 상담하신 여성분은 자기의 어떤 뭐 예전에 이제 사랑을 했지만 그 과정을 자식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40년 만에 이제 헤어졌던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상당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네.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년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찾아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남편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이제 딸들에게 그 알려질까 봐 거기에 대한 겁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찾아와 준 것도 고맙고 또 막 내가 키워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래기도 했고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한 1년 정도밖에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정말 그 헤어졌는데 한 40년에 만나면 좀 정말 낯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추억을 공유해야 되는데 추억을 공유했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런데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는 돈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하는 이렇게 했답니다. 40년 만에 덜컥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머니 생모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모한테 근데 어머니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망해서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고 남편이 이 저축해둔 돈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거절을 했더니 이 아들이 그러면 나도 자식이다. 나도 자식이니까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 다음에 상속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상속 거기에 나 포함되는 거 싫으면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쓸 테니까 그 상속 그 분만큼 나한테 지금 돈을 달라 이러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연을 끊고 싶겠죠. 근데 그게 과연 뭐 우리 변호사님들이 설명하겠지만
인연이 끊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40년 만에 찾아와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얽혀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약간의 협박 같은 내용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소장이 이제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아들이 인지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야, 소장을 바로 보냈습니다. 인지 청구. 혼외자가 혼인 외의 자식이 법률상 부모 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소송을 인지 청구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긴다 그러면 나중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니 등록부에 등록이 되고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는 상속을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청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렇죠. 그런 이제 청구 소송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60대 여성 오늘 이제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 남편과 남편이 이제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그동안의 결혼한 생활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지금 있는 두 명의 자제에게 이 그 혼전에 낳은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지청구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목적이라는 것은 친자로 입적한 다음에 상속을 받겠다라는 의도밖에 없는데 그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내가 다 포기할 테니 호적에 안 넣어줘도 좋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 존재를 알리고 싶지도 않은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집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남편이 물려준 거고 남편이 물려준 것은 또 지금에 있는 아이들에게 상속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노후를 준비했던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것 또한 주고 싶지 않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궁금한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돈을 주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법적인 자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막무가내로 돈만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야, 근데 저는 좀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예를 들어 카드를 딱 드리면 이렇단 말이에요. 인지 청구라는 카드를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왔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뭐 친자 관계가 맞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무슨 대응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40년을 떨어져 살았건 100년을 떨어져 살았건 간에 일단 실제로 아들이라면 인지 청구를 할 때 받아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안 받아주면 이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전자 검사 못해. 그리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끝까지 그거 확인하기 싫으면 유전자 검사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거부한 경우에 과거에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모자 관계를 인정해준 케이스도 부자 관계를 인정해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친자 관계가 맞다면 여기에는 소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 청구 소송에 대응해서 내가 애가 아니다라고 해봐야 이거는 내 애가 맞는 순간 법적으로 무조건 그러네요. 친자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사례자분께서는 내 아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간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인지 청구 저렇게 들어왔을 때 반박하는 어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근데 봐야 되겠네요. 혹시나 또 거짓말이 혹시나 실제로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 하루 이틀 많으면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겠네. 뭐 근데 그래도 혹시나 지금 박정희 변호사가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딱 보면 알 알겠죠. 거예요, 핏줄이랑 보면. 땡기거든요. 나다는 알 예. 거예요. 그리고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요. 자기가 난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인지 청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속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60대 여성은 안 주고 싶은 상속을 안 해주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포기각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네. 이 아들이 참 뭐 많이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변호사 만나서 못된 방법들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상속 포기각서 이 사건 반장에서 봤던 사람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은 상속된 후, 그러니까 사망인 된 후에 그때 포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 포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기각서는 적어주시면 큰일 나고요. 네. 적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 쓰세요 그냥.
그런 이런 이거네요. 경우에는요. 그럼 지금 아들 같은 네. 경우는 돈을 주면 자기가 상속에 그럴 대해서 수는 포기하겠다라고 네. 각서도 써주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추후에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아, 지금 예를 그러네요. 들어서 지금 그럼 나 인지청구 좀 소취하고 아들로 안 살아도 되니까 내 상속 지분만 주면 내가 상속 포기각 쓰겠다. 그럼 주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사망한 다음에 인지청구합니다. 아. 사망한 다음에 인지청구하고 상속 포기각서 무효라고 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또 가져가요. 또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고 제가 하나 추천을 굳이 해드린다면 일단은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게 못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냥 대응하지 않고 사망하실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러네. 두 딸과 유언에, 1대1로 1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언을 해서 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그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알고 있죠. 예, 예. 본인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만 이 아들을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두 딸에게 주는 것으로 하는 유언장을 뭐 나중에 몸이 아플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쓰고? 매년 쓰시면 됩니다. 쓰고요. 최대한 많이 쓰세요. 네, 자신이 쓰셔야죠. 번 돈은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맞아요.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덜 주는 방법. 유류분 그거만 주면 됩니다. 유언장 지금 써놓고 그렇죠. 최대한 많이 놀러 다니면서 많이 쓰십시오. 예. 그게 근데 방법 어머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생 근검절약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쓰시고 그러니까요. 희생한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좀 최대한 좀 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유류분만 아들에게 인정하는 것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해서 유언장을 좀 네. 만들어라. 법적 효력 있는 네. 유언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4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상속 먼저 얘기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인지청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분만 인정할 수 있는 유언장을 딸에게 남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작성을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